네, 이번에 저희가 만날 손님은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 선수 윤지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통 이제 여러 자리에 나가셔가지고 동메달을 획득한 소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또 한 번 더 여쭙고 싶네요. 동메달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올림픽을 가기 전까지 올림픽이 치러진다 안 치러진다라고 얘기가 많았고 네. 또 1년이 미뤄진 상태에서 저희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도쿄에 가서 이 펜싱이 좋은 성적이 나서 너무 좋고 또 이 펜싱이 대중들에게 요새 많이 알려져서 그만큼 기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야 이게 소감을 또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떤 그 펜싱 종목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는 소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와 나는 이래서 좋았다 기뻤다는 소감은 없으신지?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게 제일 개인적으로 기쁜 일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같은 펜싱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걸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더 뜻깊었던 올림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림픽 대표 선수인데 언제부터 대표 선수가 됐던 거죠? 저는 2010년 말에,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제 그 대표팀을 생활했었고 2010년, 2011년부터라면 2012년 런던은 제가 김지현 선수 파트너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면 올림픽으로 치면은 지난 리우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은 첫 올림픽입니다.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 개인전을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단체전 경기만 했었는데 저희 실력에 비해 그때는 욕심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한국에 왔을 때 올림픽에 대한 그런 목표 의식이 더 강하게 생겼었고요. 실력이 아닌 이상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리우 2016년 이후에 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리우 때하고는 뭔가 좀 달라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정말 그 모든 훈련을 임할 때나 모든 시합을 임할 때 올림픽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간절함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탈리아 경기였나요? 동메달 결정전. 네네네. 처음 딱 내가 들어갈 때 점수가 꽤 많이 났어요. 네.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 보니까 이거 질 수도 있겠다.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고 4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의 의심이 좀 있긴 있었네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서 점수를 1점, 2점 내는데 뒤에 동료들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는 소리도 쳐주고 약간 그러니까 끝까지 모두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점차가 많이 나도. 단체 경기니까 그게 가능하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넘어오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넘어오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1점, 2점, 3점, 4점 점수를 따다 보니까 상대의 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보였고요. 맞아요. 저쪽이 많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점수차가 조금만 가까웠더라면 아마 역전을 하고도 나왔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기반을 마련해주면서 뒷선수가 그렇죠. 완전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저희는 45점을 찔러야지만 끝나는 경기가 사브르예요. 저희는 시간제가 없어요. 그 45점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분위기를 한번 가지고 올 수 있는 찬스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윤지수 선수 하면 사실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학길 감독님의 따님이십니다. 사실 펜싱을 시작할 때 대단한 레전드의 딸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 야구를 했다면 정말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종목이 다른 펜싱 선수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담은 없고 사실 같이 이렇게 메달을 땄는데도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이름을 한 번 더 알려진다는 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윤학길 선수 딸이다라고 봤는데 너무 경기를 잘하니까 딸 때문에 더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펜싱 선수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은 좀 반대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사실 펜싱 선수라서 반대를 한 것보다는 이제 운동 자체를 안 하셨으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운동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달리기 하는 걸 보고
달리기 폼을 보고 얘는 운동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또 중학교에 펜싱부가 하필 있었고 또 이제 펜싱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펜싱의 이미지가 귀족 스포츠 같으니까 예, 조금 긍정적이셨어요. 예. 이야, 그러면 펜싱을 이제 중학교 때 시작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때 그냥 하게 된 계기 보통 보면 자네는 뭔가 좀 천재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제가 조금 운동하는 폼들이 전부 남자애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놀 정도로 얘가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펜싱 할래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자팀이 해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데리고 오면 한번 창단을 선생님이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부모님의 설득 끝에 이제 우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윤지수 선수 때문에 팀이 창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이미 이제 펜싱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부를 창단시키는 거라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렇게 펜싱부에 여자부도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도대체 뭔 재미가 있었길래 그렇게 펜싱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운동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근데, 나 운동. 근데 펜싱을 하다 보니 정말 재밌었어요.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건 이래서 재밌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움직이면서 하는 바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둑이요? 수싸움이에요. 완전 수싸움이에요. 상대를 속여야지만 점수를 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얘가 뭘 할지도 저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대도 제가 뭘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난 그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짧은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되는데 어떻게 수싸움을 하죠? 제가 처음에 막 공격을 나가면 이 상대는 내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수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비인 척하고 공격을 한다든지 약간 내가 빠져주는 척하고 상대가 크게 들어올 때 찌른다든지 약간 이런 수싸움이 좀 있어요. 그냥 막 찌르고 맞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를 페인트를 보여주고 상대가 보이는 행동을 나도 또 고민을 해야 되네요.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저희는 훈련이 일단 많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수싸움이 좀 더 재밌었다. 네, 그렇죠. 펜싱을 하면서 정말 위기 같은 거는 없었나 모르겠네요. 슬럼프랄까 위기랄까. 사실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약 한 달 반, 그러니까 2달 전에 무릎 부상이 또 재발이 돼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무릎이요? 네, 정말 약 한 달 만에 몸을 올려서 올림픽을 나간 거였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이 안 하잖아요. 관절에 관련된 연골은 최소 재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던데요. 사실 그 서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그냥 전부 다 저한테 한번 해보자였어요. 지수 한번 해보자, 올림픽만 보고 해보자. 근데 딱 그 부상이 재발이 되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가 이거 내가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네가 너무 힘들면 하지 말자 그냥. 왜냐면은 사실 이제 아버지는 운동 생활을 오래 해보셨잖아요. 인생에서 이게 다가 아니더라. 좀 그냥 네가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끈이 안 놔지더라고요. 제가 이 올림픽을 준비했던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사부르, 플로레, 에페. 에페. 그 각자 다른 그 종목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페와 플로레는 때리지 않고 찔러야지만 득점이 되는 종목인데 유효면이 에페는 전신이 타겟이고요. 플로레 같은 경우는 이 목부터 이제 조끼 부분만 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페는 뭐 공격권, 수비권 이런 게 없이 그냥 찌르기만 하면은 동시에 불이 켜져도 에페는 점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에페군요. 같이 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근데 플로레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하게 공격권과 우선이 있고 사브르 같은 경우는 하반신을 제외한 상반신을 이제 때리거나 이제 찌르는 동시에 다 불이 들어올 수. 사브르는 그럼 공격의 방법이 좀 다양하네요. 그렇죠. 때릴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일단 불만 들어오면 됩니다. 저희. 스쳐도 불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스피드를 이용한 종목입니다. 상대가 때리면 빨리 재빠르게 피해야 되고. 발이 더 빨라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0%가 다리로 펜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는 손이 하는 거고. 한국 펜싱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리 운동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 그럼 이게 발 펜싱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그 이전의 조류는 발 펜싱이 아니었어요? 세계 펜싱이? 런던 올림픽부터 이미 발 펜싱으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은 이미 4살 때부터 펜싱 칼을 잡고 훈련을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엘리트 선수들이 중학교 때부터 펜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선수들만큼 손의 노련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근데 다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근성도 있고 그런 짧게 스피드적인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발 펜싱이 여기서 유래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플로레를 하다가 사브를 하거나 에페, 사브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 그 종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중학교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사브르가 있는 중학교가 있고 플로레가 있는 중학교가 있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로 갔는데 사브르 팀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전에는 아예 그냥 플로레 에페보다는 사브를 먼저 그냥 해서 쭉 사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요즘에 이제 펜싱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면 이제 모든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플로레. 근데 저희 때는 사실 그 정도로 펜싱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펜싱을 했더니 사브르였던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사브르, 플로레, 에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선택할 그게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부산의 팀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사브르 팀은 동의대학교가 동의대학교 네.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4명이 나왔습니다. 사브르에서. 동의대학교에서만? 네. 구봉길 김준호 선수 이번에 금메달 딴 네. 선수가 맞아요, 남자. 저랑 이제 최수현 선수. 사실 저희가 만약에 부산에 실업팀이 있었더라면 부산 실업팀을 많이 갔을 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네, 지금 부산에 실업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브르만 없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올림픽에서 많이 알려져서 좋은 계기가 된다면 잘하는 선배들이 또 거기서 코치 감독을 활동을 하면서 또 부산을 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실업팀이 없으니까 진짜 아쉬운데 제 최강자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그 김지한 선수랑 네. 제가 같은 팀인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 네, 그리고 서지현 선수와 최수현 선수가 안산시청입니다. 대부분 결승에서 잘 만나는 편이고요. 서울시청? 안산시청. 안산시청. 네. 그러니까 서울대 경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산시청도 있는데 부산시청이 없어요. 이제 부산시청에는 이제 플로레와 에페 종목이 있고요. 아, 그래 사브르가 없네. 사브르가 없습니다. 사브르가 없답니다, 시장님. 다음 바로 앞에 목표인 아시안 게임. 그 앞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 메달 따셨으니까. 단체전 금메달 땄어요. 네, 이번에 단체전은 어떻습니까? 아시안 게임. 이제 한국 펜싱의 명예를 걸고 금메달을 지키려고 이제 할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3연패가 되거든요. 3연패예요? 네, 여자 사브르 3연패가 됩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네, 지금 여자 사브르가 단체전 총 2연패를 했어요. 최초 이제 3연패까지 달성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후배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게 지켜야 될 명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뭐 목표도 얘기하고 했는데 펜싱을 쭉 해오면서 운동 외에도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제가 운동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스포츠 심리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됐고요. 스포츠 심리학으로 석사를 졸업한 상황이고 이제 박사 학위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쪽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또 우리 후배들이나 이 선수들한테 스포츠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케어를 해주고 싶고 또 뭐 기회가 안 된다면 뭐 교수 쪽이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공을 할 때 내가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권유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유니버시아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합만 뛰고 학교를 그냥 끝낸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옛말로 운동선수가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너무 듣기 싫어서 사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몸으로 하는 것들을 잘하면 결국 머리로 하는 것도 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버릇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알고 보면 윤학길 감독님도 연세대 출신 아십니까? 그럼 안 그래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면접을 봤었는데 네. 이번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게 동문 가족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큰일 납니다. 아, 그렇지. 그럼 또 이제 여러 군데 박사 면접을 봐서 또 네. 끝까지 또 한번 해보는 거네요. 또 그냥 가방끈만 길게 매지 않고 그렇지. 네, 정말 제가 공부를 더 철저히 해서 면접을 보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현대 스포츠는 그 심리적인 면이 너무나 많이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해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아. 공부만 한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접목이 된 좀 멋진 스포츠 심리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지 선수가 그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펜싱으로 쭉 이렇게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사진처럼 남아있는 내 인생의 한 컷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이거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동료들이랑 같이 시상대에 선 사진인데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 다 죄다 우는 사진이었고요. 저희가 찍힌 사진이 죄다 우는 사진이었는데 정말 많이 예. 울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웃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그 울었던 것도 너무 기뻐서 울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기쁜 것보다 이때까지 제가 5년 동안 준비했던 올림픽에 대한 중압감이나 이런 그런 절실함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감정들이 확 오더라고요. 감정이 확 청소가 되면서 네, 그게 네, 그게 이제 네. 음. 기쁜 것보다 정말 이제 진짜 끝났다. 우리가 해냈다 그냥. 해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울음의 시간이 지나서 이때는 진정한 기쁨을 네, 맛보는 수가 있어요. 이제서야 이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선수로서 격한 경기를 끝내놓고 나면 나도 좀 예쁜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죄다 우는 사진인데 제일 잘 나온 거네요. 네. 다 이쁘지 않아요? 다 웃는 모습들이 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얼굴이 나타나면 네. 그건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다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도쿄올림픽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맛본 순간. 네. 가장 기쁜 순간에 윤지수 선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그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윤지수 선수와 함께 얘기를 했는데 뭐 국민된 입장으로서 그리고 부산 시민된 입장으로서 동메달의 기쁜 순간을 우리에게 줬다는 그 감사의 의미로 더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제작비의 절반을 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아,